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근데 오늘 어머니가 이렇게 오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나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공수보다도 자손의 공수가 나온다 이 소리를 주시거든요. 저 결혼 안 했어요. 이 나이 먹도록. 아니요, 근데 자손에 대한 공수라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자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머니를 자손이라고 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음.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출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자손 그러세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이게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근데 내 자손에 대한 공수를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신령님께서. 네. 근데 우리 엄마도 사주 팔자가 남들이랑은 너무 다르다 그래요. 네. 어떻게 보면 호련단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사주고 흔히 말해서 엄마도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무당을 걸어야 되는 사람의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런 데를 젊었을 때는 친구들하고 뭐 재미삼아 이렇게 갔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다니질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주가 본인 스스로가 봤을 때에도 어머니가 내가 내 인생을 돌이켜 봤을 때에도 참 남들이랑 다르다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는 응, 연예계에서 한 30년 응, 활동을 했었죠. 연예계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89년도 12월인가?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모든 활동을 중단을 했죠. 근데 어머니가 참 끼고 도셨나 봐, 선생님. 집안을 제가 이제 연예계에 있으면서 집안을 살렸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 자손, 자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계속 따라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예계 사주나 무당 사주나 네. 화류계 사주나 한치 네. 걸러 다 똑같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 장 차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머니의 삶 자체가 우리 무당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집안의 불사를 일으켜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이제 뒤돌아서 돌이켜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다 그래요. 네, 맞아요. 참 돈이라는 것도 그래요. 들어올 때는 어디에 비 퍼붓듯이 훅 들어왔다가 네. 또 나갈 때는 어디 댐에 물 틀어놓은 것 마냥 또 훅 나가기도 하고. 지금 여지껏 어머니가 살아오면서 내가 누렸던 거, 뭐 했던 거, 지금 당장 그걸 돌이켜보면 그게 또 내 등 뒤에 있나, 내 옆에 있나 찾기도 힘들다 그래요.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래요. 지금 어머니가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일을 해야 되는 사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또 한번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지금 연예계 활동 30년 동안 하고 이제는 전혀 한 40년? 지금 내가 74세니까 40살까지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내 모든 활동을 접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도 한 6, 7번 갑상선 말기암부터 시작해서 척추 수술부터 뭐 쓸개 잘라내고 뭐 그동안에 별일을 많이 겪었죠. 그렇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는 또 움직임을 가져야 될 때라 그래요. 근데 움직일 일이 없어요. 어머니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시니어 모델이 됐건 뭐가 됐건 어머니가 다시 한번 사람들 틈바구니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래야 내 자손이 살아요 이래요. 이게 참 웃겨요. 원래는 제 신당이기 때문에 제 성수님들이 제 신령님들이 주관이 돼서 점을 봐야 되는데 저는 탁 막아. 원체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도 그러셨나 봐. 어머니가 약간 좀 매니저처럼 모처럼 이렇게 아니에요. 해주셨어요. 아니요. 그냥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러니까 저희 식구들은 뭐 제가 연예계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돈만 벌어다가 주고 집안 살리고 그렇게 해서 뭐 오빠 장가 보내고 뭐 그 관리를 오빠가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들, 내 위에 바로 언니들 시집 보내고, 뭐, 사업 자금도 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뭐 미안하셨나? 어떻게 되셨나? 이상하게 엄마가 자꾸 나서서 내 자손 살려야 돼요. 이 말밖에 안 하세요.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뭐 수술도 하시고 아픔도 있으셨고 뭐 하셨고 그게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이유예요. 왜냐, 내가 연예계 활동을 하고 뭐를 하고 하시면서 이걸 내가 다 풀었는데, 이 신의 기운을. 근데 이게 기운이 풀려야지 어머니가 사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여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몸수 자체도 아픔이 오는 거고.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나가야지, 나가야지. 내가, 그냥 귀찮아요. 뭐 나갈 데가 없어요.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몸이 또 골아가요, 지금.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한테 뭐라도 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이제 그 가수라는 직업이 지금 쓸 무대가 없어요. 설 무대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두 곡 정도 히트곡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가요, 텔레비의 가요 프로도 무슨 뭐 현역가왕이다, 미스터 트롯이다, 뭐 이런 무대만 있지.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가요 무대라는. 가요 무대. 그 무대에서는 지금도 저를 나오라 그래요. 지금도 계속 전화가 와요. 근데 제가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기 출연 한 번 하면 7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기 위해서 메이크업 해야 돼, 강남역에서. 머리 해야 돼, 옷 해야 돼.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제가 너 안 나간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한 번쯤은 내가 몸 푼다 생각하고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머니가 안 아프니까. 그래야 이 뻗치는 기운이 어머니가 좀 갈무리가 되시니까. 지금도 어머니가 기운이 많이 뻗치세요. 안 힘드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연예계 그만하고, 이제, 정말, 저 같은 기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사실. 다, 내 돈 다 갖다가 사업자금하고 뭐 하면서, 지금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이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어쩌다가 몇 분씩 던져주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덕이 없는 거죠. 뭐 어쩌겠어요. 제가, 제 팔자가, 제 운명이 그런 거야. 나 딱 어머니가 정말 무당팔자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 가장 크게 나오는 건 딱 그냥 그거 하나예요. 어머니가 다시 좀 밖으로 나가셔라. 그래야 어머니가 산다. 그래야 내 자손이 살아요. 이 말밖에 안 주세요. 참 이게 웃겨요. 저도 그냥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연배가 이렇게 높으신데 확실히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있나 봐요. 내 새끼가, 내 자손이 아무리 백발 노인이 돼도 새끼는 새끼고 자손은 자손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연예계 활동을 좀 했다 보니까 주위에 이제 인맥들이 조금 있어요. 네, 그런 뭐 오빠나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준다고는 해요, 지금. 내가 이제 생활비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도와줄 건지, 제가 돈이 좀 어느 정도는 돈이 좀 들어올 건지,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 운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근데 그거를 발판 삼아 어머니가 이제 나를 좀 더 뽐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쯤이나 좀, 못해도 가을 안으로는 들어와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거는 이제 방송 끄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메라 끄고. 저도 이제 어제도 내가 그 작곡가 남석현이라는 분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작곡도 많이 하고. 전화 와가지고, 야, 지다연이 좀, 곡 줄 테니까 좀 나와봐. 이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곡을 만들어서, 신곡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무대가 없어요. 그 제작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움직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어머니가. 근데 이제 뭐 돈이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면 좀 해볼만 하죠. 예, 하다못해 가요 무대라도 좀 나가고. 가요 무대 3번 나가면,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 한 번 나가면 국민 30%가 보고, 2번 나가면 60%가 보고, 3번 나가면 국민 100%가 다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한 4-6번만 나가면 또 행사도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없는 티를 내고 싶지도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뭐, 인기 가수라고 해서 뭐, 지금 막 활동하는 가수들이라고 해서, 계란티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가요 무대는 딱 정해져 있어요. A, B, C, D, E, 6계급인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신인들은 20만원, 15만원 이렇게 안 줍니다. 근데 이제, 투게이가 있는데, 투게이들은 다 돌아가셨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A급인데 A급이 70만원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오히려 적자를 보니까, 그리고 또 여유만 있으면 오래된 팬들도 좀 이렇게 얼굴도 좀 보여주고 그러고 싶은데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어머니가 나가야 된다 이 말을 계속 주시는 게 그 이유예요. 썩어도 준치니까. 그냥 나가야지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뭐 한 번 나가면은 누가 얼마만큼 보고 2번 나가면 얼마만큼 보고. 근데 어머니한테 그 발판을 좀 삼아야 돼요. 여유만 있으면 발판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요. 그래서 가을부터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이 열리면서 이 금전의 수도 조금은 더 풀리시고 그 끝으로 해서 조금 여유가 이제 생길 때 어머니한테 막바지 투자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저는 80 넘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분리수가 들어오니까. 왜냐면 지금 어머니가 가장 큰 걱정은 그거예요. 생활고도 생활고지만 뭐 이게 그 말이겠죠. 내 노후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가을 추석 전에는 돈이 좀 그래도 좀 들어온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지금 다 내 마음속에는 도와준다는 사람들이 옛날에 내 도움을 다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불안불안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될까봐. 안 되면 못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사실 걱정스럽고 그래서 사실 선생님을 제가 찾은 거예요. 제가 한 2-3번, 3-4번 되는데 정말로 저한테는 의리를 지키고 그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작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네. 제작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제작? 네. 프로듀싱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지금 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 주위에는. 그러니까 연예계하고 완전히 떠난 분들이에요. 이 그럼 도와준 뭐 과거에 뭐 제작을 하셨든 뭐 그런 거 총괄을 하셨든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한테도 어머니한테 연락이 들어와요. 어저께 그 뭐 작곡가 그 유명한 그분도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또 저 김욱 선생님이라고 뭐 노사연이 노래 많이 작곡하신 분도 그저께도 통화를 하고 계속 내가 이제 안부 전화를 드리고 또 내가 안 하면 그분 선생님들이 뭐하노 이러고 이제 전화가 오고 아깝다 노래가 아깝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제가 한번 나갈게요 선생님 뵈러 나갈게요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끊죠. 그분들은 다 프로듀싱 하고 다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에 손길이 있을 거라 그래요, 어머니한테. 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푸싱을 하는 거죠. 뭐 한 가을부터 엄마가 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추석쯤 되면 뭐 좀 조금 푼돈이라도 들어올라는지 싶어서. 그렇죠. 들어오고
근데 그때를 대비해서 어머니가 그때를 계기로 해서 네. 움직이셔야 돼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냥 뭐 귀찮아 무서워 이게 아니라 움직임 가지셔야 돼요. 뭐 다 늙어서 뭐가 되겠어? 돼요.